여러분,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사는 스마트폰에서 제일 비싼 부품이 뭘까요? 쨍한 OLED 화면? 아니면 뒤에 달린 엄청난 카메라 렌즈? 사실 아니거든요. 정답은 바로 이 스마트폰을 돌아가게 만드는 진짜 뇌, 그러니까 실리콘 칩셋입니다. 근데요, 이 손톱만 원 칩 하나 만드는데 도대체 얼마의 비용이 숨어 있는지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분석 내용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스마트폰 업계의 영원한 라이벌이죠. 애플과 삼성이 어떻게 자신들의 핵심 칩셋 전력을 조용히 하지만 완전히 갈아엎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론 티가 잘 안 나지만요. 이 두 IT 공룡들 사이에서는 지금 성능은 빵빵하게 유지하면서도 천정부지로 쏟는 비용은 꽉 잡기 위한 진짜 피 튀기는 공급망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실리콘 공급망의 전반적인 변화부터 짚어보고요. 애플과 인텔의 깜짝 파트너십, TSMC 리스크 분산 전략, 그리고 삼성의 원가 절감 딜레마와 새로운 엑시노스 칩 재설계를 쭉 본 다음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장, 실리콘 공급망의 변화, 대안 찾기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마주한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미친 듯이 오르는 생산 단가랑 특정 칩 공급사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최첨단 실리콘 깎는 비용이 이젠 진짜 감당이 안 될 수준까지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2장, 애플과 인텔의 깜짝 파트너십, 레거시 모델을 위한 설계입니다. 최근에 업계를 꽤 발칵 뒤집어 놓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유명한 애플 분석가인 밍치거가 낸 리포트인데 애플이랑 인텔이 보급형이나 구형 아이폰, 아이패드, 맥에 들어갈 칩 생산을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칩 독립하겠다며 쿨하게 찢어졌던 두 회사가 다시 손을 잡았다니? 이거 진짜 재밌는 관전 포인트잖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애플은 구형 기기 라인업에 포베루스 패키징이 들어간 인텔의 18AP 시리즈 프로세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첨단 A 시리즈나 M 시리즈 같은 핵심 칩은 여전히 기존처럼 TSMC가 딱 전담해서 뽑아내고요. 아직 잘 팔리는 구형 기기들의 수요는 인텔 공정을 써서 방어하겠다는 거죠. 생산 라인을 이렇게 둘로 쪼갠 건데 와, 애플 진짜 장사 영리하게 잘하지 않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80%인데요. 인텔에 맡긴 이 칩 주문 물량 중에 무려 80%가 철저하게 아이폰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애플 전체 매출에서 아이폰이 차지하는 비중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인텔이랑 손잡은 게 그냥 가볍게 간 한 번 보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플의 최고 효자 상품을 안정적으로 찍어내기 위한 아주 중대한 결단이라는 거죠.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18AP 시리즈의 수명 주기에 딱 맞춰서 2026년에 소규모로 살짝 테스트를 시작하고요. 2027년부터는 생산량을 확 늘립니다. 그러다 2028년까지 쭉쭉 키워가다가 2029년쯤 되면 자연스럽게 줄여나가는 아주 치밀한 로드맵이 짜여 있어요. 애플이 인텔의 웨이퍼 생산 라인을 자기들 손바닥 위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통제하려는지 단번에 느껴지시죠? 다음은 3장, TSMC로부터의 리스크 분산, 모든 웨이퍼를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애플은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벌이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요즘 같은 험난한 글로벌 시장에서 오직 단 하나의 파운드리, 그것도 대만에 있는 TSMC에만 100% 목을 매달고 있다? 이건 진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랑 같거든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공장이 멈추면 애플 입장에선 그대로 천문학적인 돈이 날아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차트를 보시면 아주 명확한 그림이 나옵니다. 인텔이랑 새로 계약을 트긴 했지만 TSMC는 여전히 애플 전체 공급량의 90% 이상을 아주 굳건하게 쥐고 있죠. 그러니까 애플이 TSMC를 배신하거나 쳐내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피하려고 딱 10% 정도의 숨구멍을 뚫어넣는 그런 고도의 줄타기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4장, 삼성의 원가 절감 딜레마, 복잡성이 부른 대가입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서 삼성 쪽으로 한번 볼까요? 애플이 누구한테 칩을 만들게 할까 고민하면서 파트너를 바꿨다면요. 삼성은 심각한 비용 문제 때문에 칩을 어떻게 만들지 그 근본적인 공학 구조를 뜯어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성능의 한계를 끌어올리려고 넣었던 엄청난 기술이 오히려 삼성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셈이거든요. 여기서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줄여서 FOWLP라는 좀 머리 아픈 용어가 나오는데요. 진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좁은 원룸에 가구를 더 많이 넣고 싶어서 방 바깥쪽 복도까지 배선을 쫙 깔아버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간을 꽉꽉 알차게 쓰니까 당연히 성능은 확 올라가죠. 실제로 엑시노스 2400이 이 기술 덕에 꽤 훌륭한 퍼포먼스를 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구조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칩 만드는 비용이 미친 듯이 뛰고 불량률까지 높아져서 수율을 다 깎아먹는 아주 뼈아픈 부작용이 생겨버린 겁니다. 5장 엑시노스 칩의 재설계 새로운 방열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요즘 업계에서 들려오는 핫한 루머가 뭐냐면요. 삼성이 다음 세대 갤럭시 S27에 들어갈 엑시노스 2700에서 수익성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방금 말한 그 골칫덩어리 FOW L키 기술을 그냥 확 빼버릴까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칩 마진율을 지키기 위해서 기초 설계도면 자체를 백지 상태에서 다시 그리고 있다는 뜻이죠. 전작이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나는데요. 전작인 엑시노스 2600에서는 칩 위에 10배 주는 블록을 마치 아파트처럼 위로 층층이 쌓아 올렸거든요. 근데 2700에서는 이렇게 위로 쌓지 않고 널쩍한 기판 위에 부품들을 나란히 줄 세우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방식을 쓸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열을 옆으로 싹 퍼지게 하면서 공정도 단순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돈도 덜 드는 똑똑한 타협점을 찾은 거죠. 자, 그럼 구조를 바꿨다고 성능까지 타협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루머로 돌고 있는 스펙을 보면 입이 떡 벌어져요. 삼성의 최신 2나노 공정에 무려 10코어 CPU, 거기다 AMD RDNA5 기반의 아주 괴물 같은 GPU가 들어간다고 하죠. 램이랑 스토리지도 가장 최신 규격이고요. 북미 외 지역에 주로 풀릴 이 칩은요, 어떻게든 생산 단가는 낮추면서도 카탈로그에 찍히는 스펙만큼은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삼성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6장 핵심 요약, 여러분의 지갑을 위한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지금까지 쭉 달려왔는데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하나로 모아볼까요? 생산을 인텔이랑 TSMC로 쪼개서 리스크를 줄이려는 애플, 그리고 칩셋 구조를 아파트형에서 평면형으로 바꿔서 제조 원가를 깎으려는 삼성. 방식은 완전히 극과 극인데 사실 두 회사가 노리는 최종 목표는 똑같아요. 끝도 없이 치솟고 있는 스마트폰 두뇌의 몸값을 어떻게든 자기들 선에서 통제해보겠다는 거죠.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이 새 스마트폰을 살 때 이 안에 들어간 칩을 정확히 어느 파운드리가 찍어냈는지가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매장에서 긁을 때 찍히는 그 가격표가 더 중요한가요? 우리 눈엔 보이지도 않는 나노 단위의 공정과 공급망 속에서 벌어지는 이 치열한 눈치 싸움은요, 결국 고스란히 우리 소비자들의 지갑 두께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신제품 발표의 무대 뒤에 이런 살벌한 경제학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앞으로 폰 바꾸실 때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훨씬 재밌지 않을까요?